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임원을 지내신 양향자 전 상무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7호로 입당을 했지요. 입당할 때 그야말로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셔서 보는 사람들조차도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드디어 양향자 전 상무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지 저희가 직접 뵙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실 때 대부분의 그 출연자들은 어머 이런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너무 떨려요 이러는데 양 상무님은 재밌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새로운 데 오는 거 좋아해요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여기 팟짱 출연 처음이신데.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쓰던 사무실에 비해서 네. 약간 좀 어수선하네요. 어수선하고 네. 근데 굉장히 좀 허접하죠. 아니 그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네. 또 새로운 분위기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요. 네. 네. 그 삼성에서 상무님 쓰시던 방의 크기가 이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넓은 거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충분히 넓습니다. 근데 충분히 넓고 아무래도 고급지겠죠. 네. 네. 근데 저희도 사실 이 정도면 여느 종편 스튜디오하고 비교해서 그 방음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좋은데요? 예, 스튜디오 시설은 뭐 이만하면 저희는 만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입당 16일 차 되는 날입니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셨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뵙고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지금 눈동자가 빨갛게 됐어요. 실핏줄이 아니라 그냥 핏줄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핏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네. 부위가 넓어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갔다 왔는데 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냥 뭐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한 대 맞았냐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병원에서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얻어 터졌나 지금. 아무튼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원래 좀 종종 피곤하시면 그게 눈에 좀 그런 충혈이 오고 좀 그렇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요? 50살 될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회사에 출근하시는 강행군을 무려 31년 이제 30년을 을 하셨는데 30년간 터지지 않았던 눈의 핏줄이 정치 시작한 지 16일째 되니까 15일차에 터져버린 거예요. 확실히 기업보다 정치가 세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16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16일인데 네. 마치 1년 6개월? 아니 16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는 계획된 스케줄 안에서 움직이다가 스케줄이 완전히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스케줄로 네. 또 필요한 곳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철희 소장님은 일정 수첩 있잖아요. 네. 그 수첩을 꺼내서 정리하시는 걸 이렇게 제가 봤더니 네. 샤프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무슨 일정을 샤프를 갖고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하도 지웠다 썼다래요. 그래가지고 갤럭시 노트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네, 저는 이게 노트를 씁니다. 예, 그 네. 삼성사랑 30년 삼성맨의 네. 그 자세가 바로 나오는군요. 정말 노트 쓰셔야 되는데 지웠다 썼다 하는 게 그래요? 갤럭시 노트가 좋습니까? 올드하죠,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네. 그런 올드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처음에 영입 제의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뭐 문재인 대표님이셨고요. 네. 물론 이제 문 대표님의 의견에 따라서 관계자분이 처음에 이제 찾아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네. 사실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이요? 아니 스텝한테서. 그러니까 스텝한테서 사모님 하기와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보니까 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삼성전자 공통으로 그 보낸 메일에 아니 그 개인 메일 말고 이제 네. 회사 메일. 네, 창구 메일을 통해서 네, 네. 온 거기서 보니까 뭐 누가 이게
연락처를 달라 한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개인 그래서, 연락처를 달라고 네네. 한다. 그래서 제가 스텝 비서분한테 네. 아마도 정치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계좌번호, 정치? 네, 네. 계좌번호 물어보고 10만 원 이체해드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예. 한번 이제 거기에 연락을 취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상무님 연락처가 필요하답니다라고 또 다시 왔어요. 예, 전화가 예, 예. 이 스태프분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뭐 연락처 드리지 뭐. 뭐 어차피 삼성은 이름 치면 다 나와서 네. 어차피 다 안다. 네, 그러고 네. 그냥 드리라고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락처를 그랬더니, 드렸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요. 전화가 왔습니다. 어, 아니 관계자분이 처음에는 전화가 전화를 왔습니다. 했다가 네.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전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표님은 전화를 하시는 건 아니고 네. 문 대표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계속 저한테. 그랬군요. 네, 네. 예. 뵙고 싶다. 뵙고 싶다. 그래서 만나셨어요. 끝까지 안 만났고요. 사실 네. 비교적 최근에 문 대표님은 뵙고 사실 관계자분을 여러 번 좀 그랬군요. 뵀죠. 예. 네. 자, 그 문 대표님하고 직접 통화하지 않았지만 입당을 결심한 배경이랄까요? 왜 그냥 10만 원 계좌이체 해드려라. 정치연금 내자. 그거 돌려받을 수 있다 있죠.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10만 원 돌려받는 거니까 그거 내 그냥 네. 그러고 말려고 했는데 연락처 달라 그러고 그게 아니랍니다. 이런 네. 것이고 직접 만나서 영입 제안을 받으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회사 근처로 오셔서 네. 이렇게 뵀을 때는 뭐 입당제 이런 게 아니었고 양 상무님께 이렇게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한번 뵙고 오라 한다.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를 묻더라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삼성의 임원으로 30년 더 갈 건데 뭐 별로 다른 얘기는 안 했죠. 네. 단지 이제 삼성 내에서도 어떤 제가 어쩌면 이제 삼성 임원으로서 위치에 오르고 어떤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야 되겠다. 삼성에 그게 어떤 프로젝트 개발이 됐던 우리 연구원들의 어떤 성장이 되었던 어떤 조직 시스템 개발이 됐던 그런 형태로 도우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슬슬 이제 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혹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정치요? 네. 무슨 그런 얘기는 저는 듣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하면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있고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누군지를 다 아니까 누굴 만나거나 하면 굉장히 알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났고 다음번은 오시지 마시라. 네, 그리고 저는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게 하고 제가 이제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뭐 계속 오더라고요. 그 메신저 누구예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진다. 밥도 못 먹고 간 사람. 그건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 그분 밥 한 번 사주세요. 사드렸습니다. 벌써 사드렸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몇 차례 정도 만남이 있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건가요? 몇 차례 만났을 때도 안 했고요. 거의 이제 정말 최근까지 최근이니까 이제 적어도 16일 전이었겠죠. 네, 그러겠네요. 예. 근데 이제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오시면 그러니까 뭐 오십니다. 그냥 그러면 저는 그냥 못 보내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제 퇴근길에 늦게도 오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안 가리시더라고요. 제가 된다는 시간은 무조건 오십니다. 집 앞으로까지도 오시겠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 오셨어요, 그분이? 그것도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비밀이 너무 많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되고 나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언제 그분 모시고 한번 나오세요. 금방 되고 나면이라는 게 4.13 총선 승리하고 나면 그게 목표니까. 근데 마음이 사실은 이제
전혀 아니었다고도 하다가 이제 문 대표님이 계속 뵙고 싶어 한다 남편을. 네. 제가 남편을? 남편이 또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굉장히 우리 세대조차도 네. 염증을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치 정말 혐오. 정치라는 것은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선거를 하긴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고위 임원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투표를 할 때 네. 그 공보물을 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쇼업을 덜한 사람을 찍어요. 너무 많이 자신을 나타내고 네. 그런 사람은 껍데기다 이렇게 네, 이런 네, 인식이 네. 저희가 있어서 이력이 적은 사람을 뽑는다. 네, 이력을 네. 적지만 일단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매체든 통해서 보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디어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는 생각 안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한테 또 얘기 들어보고 하고 찍기는 하는데 어쨌든 네. 쇼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예. 네. 그 남편분의 반대를 뚫고 정치권에 입문을 하시게 된 건데요. 제가 뚫은 게 아니라 문 네. 대표님이 뚫어버렸습니다. 문 대표님이요? 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게 너무 궁금한데 계속 이제 남편분께 말씀도 못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네. 문 대표님이 남편분께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남편분께 남편한테 전화한다고 네. 하시길래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길래 네. 그건 안 되고 네. 가족이니까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이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저한테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양상무님의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그 정신, 네. 도전 정신을 네.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 말에 가슴이 펑 하고 좀 약간 연못에 돌멩이가 좀 들어왔죠. 네. 그랬는데 이제 뭐 남편이 연락처를 달라길래 안 드렸지만 네. 제가 남편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도. 그래서 남편한테 좀 한번 같이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가서. 네. 그렇군요. 네. 남편분도 한번 해보라고. 이제 문 대표님하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저나 남편이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신이나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문 대표님도 사실은 남편은 저는 이제 관심도 없고 네.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렇다고 했지만 남편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 됨됨이.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설득을 했죠. 일생에 한 번 그냥 사람을 한 번 뵙는 거다. 좋은 분을. 네. 네.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문재인 대표가 뭐라 그러시면서 정치 같이 합시다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반도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네. 쭉 설명을 해드리고 예. 그랬더니 굉장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 이제 뭐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네. 기업이 가는 길보다 이 정치가 가는 길은 너무 더디다. 그리고 너무 뒤처져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뭐 호남에 대한 그런 걱정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저한테 이제 기대하실 수 있는 뭐 여성 문제, 청년 문제, 네. 기업, 산업, 뭐 중국 이슈들, 중국 이슈들, 예, 중국 경제. 예. 우리 이제 반도체만 해도 중국의 어떤 굉장히 맞습니다. 견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네.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쭉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통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예. 진정성이 굉장히 느껴졌었고요. 제가 사슴눈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눈망울이 뚝 떨어질 것 같은 아래로 툭 굴러 떨어질 네, 것 같은 예. 그런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데 네. 남편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둘이서 보면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냐 뭐 이럴 정도로 네. 그런 정도였어요. 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래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줘서 네. 사실은 이제 조금씩 저도 뭐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설득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마음이 이제 열리신 거예요. 갔죠. 그리고 삼성에서의 제 역할과 어떤
나와서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을 위한 일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50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 해서 50 됐을 때 올해 1월 1일 뭐 네. 작년 말부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50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나.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예. 어떤 삶을 제가 살아야 되나. 이제 50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직 안 되셨죠? 저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50 이후의 삶은 적어도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꿈을 이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꿈 너머의 꿈은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타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삼성 내에서 제가 역할을 하던 삼성 밖에 나와서 좀 더 넓게 뭐 정치라는 곳에서 하던 이거는 뭐 가치는 같고 네. 정치는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정치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는 정말 미안하죠. 네. 그렇군요. 회사에는 잘 알리지 않으셨던 거죠? 양 상무님의 그런 마음을. 알릴 수도 없었고 알릴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은 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도 부담이었지만 그렇게 뭐 관계자분을 만난다는 것도 부담이었고 당에서도 사실 이제 영입 인사가 그 전에 오픈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사내에서. 네, 사내에서. 그리고 사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고 오로지 남편. 이제 남편도 말을 못 꺼내게 해서 네.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내 편이 돼줬죠. 제가 이 핸드폰에 내 편입니다. 내 편? 네, 남편이 아니라 내 편.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니?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야. 네, 뭐 이런 얘기 내 하는데 편입니다. 네. 양상무님 핸드폰에는 내 편으로 네. 되어 있대요. 확실하게 내 편입니다. 확실한 내 요즘에 편이다. 이제 아내가 돼가고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 얘기를 네. 김진애 전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도 남들 있는 마누라 나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마 일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그런 갈급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양상무님 응원하는 댓글을 막 올려주고 계세요. 굉장히 그런가요? 인기가 많으시다. 이렇게 제가 절감을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양향자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참 동안이시네요. 양향자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양향자 선대위원님 곱기도 하시고요. 양향자님이다. 하트 2개. 옷 눈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눈이 지금 네. 장난 아닙니다. 그러게요. 근데 몸은 괜찮고요. 네. 좀 눈만 이제, 아프신 거예요? 아니 눈도 통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한 2, 3주 후에는 이게 스며든다고 합니다. 우리 멍들었을 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몸속으로 스며들 때까지 어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딱 부러지시고 팔방 미인이시던데요. 춤 실력도 짱이셨어요. 노라본 언니라는 제가 또 별명. 네. 동안이신데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피부 관리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저는 그 빨래핀으로 세수를 해도 뭐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 이제 나이는 못 속이겠던데요. 예. 근데 정말 피부가 좋으세요. 부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재벌 개혁 법안도 발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네. 성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야,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요. 제가 요 네. 얘기는 조금 여쭙고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남편 예. 남편 성격과 재벌 재벌 개혁 개혁. 관련된 두 법안. 질문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티즌들은 이렇게 네. 본인들이 원하는 질문을 아무 때나 네. 막 던집니다. 이런 표현을 저희는 합니다. 남편 이제 성격 얘기할 때 네. 저는 어그레시브하고 남편은 소그레시브하다고. 소그레시브? 네. 네. 완전히 반대의 성격인 겁니까? 네. 약간 좀 정적이고요. 책 좋아하고 항상 조심스러워하고 겁이 많고 등치는 엄청 산만한데? 큰데 산까지는 아니고 되게 그리고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해주고 작년에 제가 25주년 은혼식이었는데 어젯밤에 딸이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왔어요.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살짝. 네. 아빠는 엄마가 아직도 그렇게 좋아? 좋지
좋지. 좋지. 그 말 듣고 제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그냥 표정만 봐도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재벌개혁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벌개혁 법안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바라보는 정치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어떤 온도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필요한 일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에 있을 때 항상 어찌 보면 이제 의뢰 입장 일하면서는 이제 근로자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제 근데 법안도 사실은 기업도 이렇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토의도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그런 걸 무조건이 너무 싫은데요. 제가 맨날 친노 가로 열고 무조건 왜 그래서 지식인들을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로 만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이라는 개념은 없애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 꼭 필요한 일들은 해야죠. 자, 앞서 그 삼성 안에서 삼성 임원으로서 살아오시면서 또 삼성에 기여를 할 거다. 지금 30년 일했고 앞으로 30년 더 삼성에 있을 텐데 50살 지천명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삶을 고민하다가 이제 정치의 길로 길을 바꿔서 턴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정치권 안에 이제 두 개의 담론이 존재합니다. 새누리당 안에는 이른바 기업들의 편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 기업이 살아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죠. 낙수 효과를 통해서 아랫사람들까지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 우선 경제 활성화, 기업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우세한 편이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데 언제까지 기업 편만 들 것이냐. 그걸로는 우리 국민들 다수 국민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우선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담론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국회인데요. 30년 삼성에 계셨어요. 어떤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두 입장이 다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예를 들면 기업을 살려야 이렇게 나라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약자 편에는 누가 서야 됩니까?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고 똑같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법안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렇게 추진하는 어떤 정책 추진하는 당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그 노동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당이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보면 계속 저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를 놔두고 자식을 놔두고 부모와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처럼. 근데 그 두 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이 되는 역할이 과연 정말 어떤 거냐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야당에서도 여당에서 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당에서 하는 일들도 여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론 이제 생각을 하죠. 그쪽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 때 우리가 노동자를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라고는 하지만 야당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받아들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개발을 할 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 부서. 그렇죠.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끝장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정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이게 이루어지려면 저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조화롭게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 안에서 협력적 모델로 갈등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기업도 활동하기 편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 법안들 이렇게 내놓고 이거 빨리 통과 안 시키면 나라가 곧 어떻게 될 것처럼 제2의 IMF가 올 것처럼 경제 위기를 지금 상당히 세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제 장바구니 경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쟁점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우리 경제가 금방 활성화가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에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16일 됐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과연 기업을 위한 일인가도 싶어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기업과 충분히 그게 논의가 됐는가 논의가 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의 입장만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기업에서 보면 왜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업과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당의 정책과도 정말 합의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저는 이제 기업의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데리고 일을 했었으니까 예를 들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법안 중에 저성과자를 정리할 수 있는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저성과자들을 그냥 정리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죠. 두렵고 무섭고 도대체 그러면 마구 잘라도 되는 거냐. 그런 행정 조치를 하라고 지난주에 이제 노동부가 발표를 한 것이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또 야당에서는 또 뭐 그런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기업에서는 무작정 보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의 경험으로 봐도 이제 너무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죠. 이 회사에는 맞지 않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런 일들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도 사실은 소개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당도 야당도. 근데 국민이 느끼기에는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약자들은 이게 뭐야. 또 야당에서 뭐 그건 안 됩니다 하면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사실 제가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요. 그냥 기업에 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자. 반도체 개발을 열심히 하는 길이 애국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주장하는 쟁점 법안들이 사실상 재벌의 청부 입법 아니냐. 그리고 전경련이 요구하는 법안을 박근혜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서 새누리당을 대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아닙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하려면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30년 동안 기업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시에 눈 떠서 5시 30분이면 회사에 도착해서 사우나탕에서 후배들하고 알몸 대화 또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 탕속 대화라고 해주십시오. 탕속 대화. 저는 알몸 대화가 더 와닿던데요. 여하튼 그렇게 30년을 살아오셨어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 다 중간에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 기자들만 하더라도요. 40대 여기자 정치부에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 지금 강선아 부대변인 보면서 이제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엄청 오셨어요. 카메라를 돌려주고 싶은 정도인데 강선아 부대변인 계시지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20대, 30대 여기자 하다가 애 낳으면 다른 부서로 가요. 편집부, 문화부, 국제부 뭐 이런 데로 가죠. 그러다가
논설위원 가시는 분도 계시고 편집국장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그게 이 남성 문화에 익숙한 조직이거든요. 언론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삼성이라는 데서 30년간 버티면서 그것도 최초의 연구직 여성 임원을 하셨어요. 네. 고졸 출신. 예. 네. 아마 여기 이 대목에서 저희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특히 50대 이상 여성이라면 이렇게 박수를 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못했지만 그래도 양향자가 해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게 응원하시면서 보시는 엄마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가진 게 없었던 사람, 아예 가진 게 없었던 사람, 그게 뭐 금전적이든 역량이든 뭐 학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지식이든 지혜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사실 19살 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그래서 모든 게 다 배우는 거였죠. 여기 지금 아침에 오니까 또 새로움인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지금. 새롭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뵙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런 어떤 부족함에서 이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제가 어디 가도 네. 받아주는 데도 없을 거고 여기서 충분히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네. 정치와 다른 게 뭐냐라고 그런 질문도 있던데 반도체가 다른 건 반도체는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네. 예, 설계한 대로 동작을 하거든요. 웨이퍼는 절대로 저희를 속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정치는 눈속임이 많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은 그런 어떤 부족함의 어떤 제가 알고 있었던 제 자신. 그런 것들의 힘이 되었던 것 같고. 네. 배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기대. 네. 그런 동력은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보니까 전남 화순에서 네. 오빠 둘, 남동생 둘 네.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잘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자 하나니까 어떻게든 뭐 오빠들이 귀여워해 주셨을 것이고 부모님들도 딸이 하나여서 네. 귀하셨겠지만 그래도 산골 소녀로 네. 잘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대학 교수를 좀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됐다면서요. 좌절이라기보다 네. 좀 미뤄놨었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양정순 선생님인데. 거긴 또 양정순 선생님.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보시면서 항상 방과 후에 이제 남아서 우리 친구들 좀 도와주라. 네. 선생님 도와줄래? 선생님 돕고 우리 친구들 돕고 항상 그랬어요. 매일. 제가 이제 집이 먼데도 네. 그러시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아니 저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교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턴이 됐습니다. 지금 두 번째 턴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런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었고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죠? 네. 사실은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과정을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 박사과정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오실 수 있냐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 갑니다. 네. 박사과정 성대에서 하시는 건가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닙니다. 박사과정은 또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회사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하려고 계속 했다가 네. 임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공부하기가. 그리고 네. 시간이 없겠죠. 없죠. 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도 너무 바쁘고 뭐 주말에도 대부분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해서 네, 이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하고서 그냥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런 길을 올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 네.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 세 분을 제가 이제 도와주시는 교수님을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으니까 네. 네, 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하시면 다음 도전은 대학 교수의 길로 가실 것 같아요. 다음 도전 대학 교수는 안 받아주겠죠? 뭐 네. 가능할 수도 네. 있겠죠. 네. 예. 지금 보면 제가 그 봤더니 입지전 쪽 인물이세요. 정말 연구 보조원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반도체 회로 이렇게 딱 보니까 요즘 공부 좀 해야겠다. 석 달 만에 일본어 자격증 따셨다면서요. 네. 보통 사람들 짜증나. 3년에도 안 되거든요. 진짜 왜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니냐. 태생부터.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 토요일 마지막 시간 1시간이 적은 그 일본어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강사분이 오셔서 네. 해주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는 알고 왔습니다. 네. 회사에. 근데 회사에 와 보니까 온통 일본 서적인 거예요. 온통 일본 뭐 논문이고 서적이고. 근데 다들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이 회사에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많은 연구원들이 다 요청을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몇 개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걸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대충 조금 알겠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는 과정에 들어갔죠. 근데 저는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뭐 그만둘 수도 없고 네. 추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과 딱 결부가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해서 연구원들한테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 고졸 상고 출신으로 와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카피하고 뭐 차 타드리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교감으로 상당히 이제 오래 힘들었었는데 그걸 해드리면서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네. 어머 이거를 해왔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연구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머 이걸 해왔어. 너무 이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부사장님이 처음 저한테 너 물건이다. 미스 양, 너 물건이다. 이런 미스 얘기. 양. 네. 너무 와닿는다. 미스 양. 그분 또 저 경상도 분이라 미스 양이 물건이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 물건이 일본어로 이제 오모노라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것을 뭔가 되는 물건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 만나면 물건 왔네 뭐 이러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는 목표 의식이 뚜렷했으니까 목적이 있고 목표 의식이 있으니까 즐거움이죠. 그래서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사내에서 많은 여성 동료들, 후배들, 또 선배들 있었을 텐데 일부는 또 이렇게 질시의 대상, 아유 잘났어 맞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나도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 근데 나는 참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어떠세요? 부러워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까? 질시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까? 초기에는 제가 이제 회사 들어오면 젊지 않습니까? 20대 초반. 20살 갓 20살 그때 놀아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이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였습니다. 왕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를 잘 안 나가고 어디 가자 그럴 때 좀 안 들어주고 이래서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친구들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은 정말 친한 친구들이 돼 있고요. 삼성 친구들이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구원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죠. 저는 너는 남자만 좋아해. 이런 얘기. 뭐 너는 친구도 모르는 아주 비열한 애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그때 듣고 제가 다른 데 시간을 썼더라면 저는 확실했거든요. 이게 이 회사에서 제가
뼈를 묻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예 출발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얘기는 꼭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서요. 고졸 출신의 삼성 반도체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일부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기도 하고요.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 100일이 넘도록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삼성이 네. 뭐 9년 만에 합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뭐 새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 사과나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게 반올림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언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세요. 네. 근데 뭐 매체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삼성에 있을 때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전혀 이제 회사에서는 공유를 해주지만 그래도 이제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삼성을 나오니까 임원까지 했으면 저 사람이 삼성의 대표로 보이겠다라는 생각 참 제가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질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봤던 삼성에서는 그런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돼서는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임원들이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걸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인사 담당 임원이 아니라 건강 담당 임원이 있어요. 저희가 건강 담당 최고 책임자 CHO라고 하죠. Chief Health Officer라고. 근데 이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죠.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근데 사과와 보상은 이제 유족들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근데 뭐 세 가지 다 사실은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삼성의 임원으로서 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를 시작하신 다음에 삼성 출신이므로 30년 동안 그 회사에서 봉직했으니까 이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반올림 단체 분들은 이게 사과도 보상도 미흡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 회사 차원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거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설 계획은 없으신지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까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고 하면 제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떤 유가족들의 어떤 아픔이 씻기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씻어지지 않겠지만 세월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내 자식은 그렇게 아픔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아픔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시는데 힘을 저도 쏟겠습니다. 삼성 반도체와 관련해서 노동자 인권, 뭐 건강권 이거 싸우는 인권단체 분들이 양상무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마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지금 9년 동안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게 좀 중간에서 누군가는 좀 조율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역할을 양상무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도전을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지역구를 한다면 이제 뭐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호남이 민심도 그렇고 또 더불어 콘서트 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내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 호남이 얼마나 그래도 그동안에 정통 야당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더민주 뭐 지지를 많이 해주셨죠. 네. 근데 그의 어떤 성과, 상응하는 성과, 네, 상응하는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보였다. 그리고 오히려 호남이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호남 소외론. 네, 호남 소외. 그런데 이제 저도 궁금하죠. 네. 무엇이 도대체 호남을 소외하게 만들었는가. 네. 저조차도 일하면서 호남이라고 해서 다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더불어 콘서트장에서도 호남이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호남에 대한 어떤 정서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들어야지 누가 듣겠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예. 제가 한다면 이제 그쪽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당에서 생각하는 네. 부분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4.13 총선에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4.13 총선에 최선을 제가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직접 만나보시니까 이른바 호남 소외의 실체. 네. 제가 보니까 양상무님은 탐구욕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일단 네. 궁금하면 알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호남 민심, 호남 소외론의 실체가 뭐였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김대중, 뭐 노무현, 뭐 문재인 얼마나 지지를 해주었냐.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바뀌었냐. 호남이 좀 살기 좋아졌느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민심이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네. 게 됐었던가는 사실은 이제 며칠 가지고는 제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듣고 제가 호남인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질책도 당하고 또 실질적인 정말 노력을 해야죠. 제가 기업에서 우리 이제 기업에서 30년 살면서 네.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실체가 있어야 돼요. 기업은 실체가 있어야 네, 실체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이라야 돼요. 뭐 손에 잡히는 뭔가가 네,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성과가 그냥 페이퍼의 성과가 아닌 진정한 성과가 있어야 그 많은 함께하는 우리 노동자, 이렇게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아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호남 민심의 요구. 뭘 좀 하시라는 요구를 많이 받으십니까? 일단 많이 들어라. 사람 얘기를 많이 예, 들어라. 우리 예. 얘기를 많이 들어라.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응원도 해주시죠. 네. 자신감 있게 하고 정말로 뭐 정권 교체까지도 해야만 네. 호남에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호남 출신 또 기업만 봐도 네. 사실은 너무 취약하죠. 첨단 기업 같은 경우도 뭐 3% 이하. 호남 지역에. 네, 호남 지역에 뭐 1,000억 원 이상 되는 매출을 네. 기록하는 뭐 벤처 기업은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3%도 안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첨단이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무하죠. 호남 지역에 전무하다. 네, 네, 거의 예.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네. 호남하지만 정말 호남이 어떤 일을 했었던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호남 지역의 어떤 기업이 없는 거,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정치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반문 정서가 많다라는 네. 비판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은 안 된다. 문재인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게 호남 민심의 실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확인한 민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는 게 잘 모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대표시니까 그런 책임에 대한 네. 이제 전체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좀 잘 해달라 이 얘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경청 투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춤은 춥니다, 제가. 경청하시고 춤도 추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 결합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또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이러저러한 비판이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남에서는 얘기를 들었던 것은 이제 그분이 하셨던 일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가 돼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좀 더 공부가 더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를 빗대어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타당성 있게 그리고 해야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 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뭐 저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봤더니 국보위 전력과 관련해서 호남에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과보다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유감 정도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선대위에서 같이 겪어본 김종인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리더십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선대위 출범한 지가 며칠이 안 돼서 사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이제 일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리더십을 제가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분명히 그 주도적으로 좀 추진력 있게 아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인기 짱이세요. 지금 엄청나게 막 들어오는데요. 씩씩한 모습이 보기 좋고 힘이 납니다. 초심 잃지 않는 따뜻한 정치를 해주세요. 듣고 있자니 옆집 친한 누님 같아요. 이모. 오늘 아침 등굣길에 만난 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남 인심이 나뉘고 있는 마당에 진정성이 뭔지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기는 선거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저녁 부산 콘서트 기대됩니다. 부산 전체가 디비질 겁니다.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방송 보느라 회의 갈 수가 없네 이거. 계속 보세요. 자, 국민의 교수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호남 민심을 살려주세요. 호남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호남 민심은 잘하라는 겁니다. 문 대표 흔들기 명분, 조중동 프레임, 문 대표는 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조중동 프레임이다. 이런 비판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기는 선거 전략. 그리고 호남 민심이 나뉘어져 있는 마당에 어떤 진정성으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미봉책 있지 않습니까? 미봉책. 예,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미봉책을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게 큰 사고로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로 그런 미봉책은 쓰지 않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제가 이게 혼이 나죠. 심지어 이제 아래 사람들까지도 그런 혼도 나고 위아래 관련 부서 다 혼이 나지만 그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뭐냐를 끝까지 파야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미봉책을 자꾸 쓰고 우리가 이제 그 일의 워크아라운드가 뭐냐라는 표현을 잘 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대안은 당장 있어야 되는 대안이지만 사실 그 대안이 잘못 나가면 완전히 그 사람이 무너지는 우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은 절대로 미봉책을 쓰지 마라.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삼성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아하. 정말 열심히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보이는데 저희가 염증을 느꼈다고 하는 게 정치의 염증을 느꼈다고 네. 하는 게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선거 후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했다. 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냥. 네, 네. 그러면 에이 또 그게 그거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 일이 맞아요. 그 일이고. 그래서 투표 안 하고. 네, 안 하고 필요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일이 더 중요하지 투표가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 투표 안 하신 적도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예, 맞아요. 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봉책을 쓰는 당은 되지 말자라는 게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네.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그렇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고 네. 간결하게 하고 예. 이런 게 제가 기업에서 배웠던 30년간의 어떤 노하우가 네. 있습니다. 예. 네. 그 30년 노하우가 더불어민주당에 당장 투입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 콘서트도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눈이 이렇게 네. 추적이 터진 것도 네. 계획을 철저히 하죠. 네. 근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인해야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면 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다른 부분을 굉장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양향자 상무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달라진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네. 거, 엉뚱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것. 이렇게 정치를 저희도 이제 그 관찰자 입장에서 쭉 들여다보면 지금 저분들이 저거 할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을 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비판 기사가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기업에서 볼 때도 정치가 엉뚱한 진단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는 거.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 네. 네. 국민의 생활, 안전, 행복 이 네. 문제를 끝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지는 정치. 이것이 정말 중요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막상 정치를 시작하시고 첫 발을 내디드셨으니까 네. 내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것만큼은 해내겠다. 목표 의식이 뚜렷하시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그 콘서트를 네. 삼성에서 네. 했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예, 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청소년이 아니라 벽지 우리 중학생들. 중학생들. 네. 예. 상간벽지 중학생들. 아하. 소외된 계층의 어떤 네. 그러니까요. 그때도 열정 낙서. 예, 아이들한테 강조한 것이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 가져라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뭐 게임을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네. 제가 이제 일본어를 시작했을 때처럼 그게 훌륭한 일로서 이제 승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에서는 크게 제가 뭐 아직까지 이제 새내기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염증, 그동안에 있었던 또 부정적 의미, 네. 정치라는 단어에. 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훌륭한 일, 그리고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일, 그리고 정말 존엄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저는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양향자 잘했다.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약 1시간가량 양상무님 모시고 새로운 정치 어떻게 하실지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네. 정치관 또 가치관 철학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괜찮은 정치인 같으십니까? 예,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정말 두려움의 정치였는데 점점 이제 소명의식과 조그만 자신감이 이렇게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